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킹덤 리더십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리더십에 대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과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 그게 마냥 권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면 어떨까요? 보통 리더십 하면 힘, 권력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핵심이 아니라면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킹덤 리더십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킹덤 리더십이 대체 뭐냐? 이게 단순히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좀 애매해요. 오히려 여러 리더십 모델의 좋은 점들을 싹 다 모아서 완성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서번트 리더십의 섬김이나 변혁적 리더십의 비전 같은 것들을 하나로 합친 거죠. 근데 목표가 뚜렷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특정 가치관을 세상에 구현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또 되게 재밌어요. 바로 반죽 속의 누룩처럼 행동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노골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조용히 아주 미묘하게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마치 작은 누룩 한 덩이가 빵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요.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리더십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총 7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거나 말씀과 기도에 의존한다는 것 같은 신앙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겸손이나 자기 비움처럼 리더 개인의 내적 자세에 대한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의를 추구하고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사회적인 행동까지 정말 다방면을 아우르고 있어요. 이 요소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공의 추구와 겸손,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이 인용구가 공의 추구가 어떤 느낌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 담긴 열정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의 추구라는 게 그냥 나만 착하게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킹덤 리더십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것들, 그 불이한 구조 자체에 도전하고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라는 거죠.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와, 정말 강력하죠? 리더십을 섬김으로 완전히 재정해야 하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적인 권력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보통 리더하면 보스, 상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리더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스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시작점인 거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청사진을 봤다면 이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리더십 철학이 사회의 주요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게 그냥 좋은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치 영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독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비즈니스에서는 일터가 곧 사명의 현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뱀엠이라는 운동이 생겨났죠. 사회, 종교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철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구체적인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대한 운동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결국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원칙들을 자기 삶으로 직접 살아냈던 3명의 리더들을 만나보면서 이 철학이 어떻게 진짜 세상을 바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론을 현실로 만든 영웅들이죠. 이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킹덤 리더십이 얼마나 생생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회개혁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20년. 네, 무려 20년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 무역을 없애기 위해서 싸웠던 시간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끈기죠. 윌버포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핵심 요소들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노예제를 국가적 수치라고 부르면서 시스템 자체와 싸웠던 공의의 추구, 그의 모든 정치 활동의 뿌리가 되었던 깊은 신앙, 즉 기도에 대한 의존, 그리고 단순히 법을 바꾸는 걸 넘어서
나라 전체의 양심을 바꾸려 했던 그 변혁적 소명까지.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비즈니스 세계로 가볼까요? 아주 독특한 경영 철학으로 유명하죠. 치킨 샌드위치 브랜드 칙필레의 창업자 S. 트루엣 캐시입니다. 캐시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종적인 원칙과 좋은 비즈니스 관행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는 신앙과 성공적인 사업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의 경영 방식은 킹덤 리더십의 원칙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게 주일에는 문을 닫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의 표현이었죠. 또 이익보다는 직원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겸손의 실천, 그리고 자기 사업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도구, 즉 플랫폼으로 봤던 변혁적인 소명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인물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운동가 게리 하우겐입니다. 하우겐을 이해하려면 그가 세운 단체 IJM, 즉 국제정의선교회를 먼저 알아야 하는 대로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노예제나 인신매매 같은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부패한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겐의 활동을 보면 킹덤 리더십 원칙이 21세기의 가장 어두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률 지식을 사용해서 시스템적인 폭력과 싸우는 공의의 추구, 피해자들을 직접 구출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는 긍휼의 실천, 그리고 이 모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인 신앙에 대한 의존까지 정말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3명의 리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잠시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한 원 자료에 보니까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당신의 리더십 DNA는 몇 점입니까? 하고 묻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리더십을 구성하는 DNA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리더십이란 여러분이 손에 쥔 권력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습니다.